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미국의 4분기 실적이 또 시작이 됐어요. 저희가 또 실적을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번 실적도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조금 괜찮은 종목들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종목이 조금 위험할까,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그분이 오셨죠. 유중호 선임 연구원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둘이서 같이 찍는 거는 1월 첫 번째 또 방송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오니까 또 저희 또 로고가 이렇게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너무 이뻐졌어요. 좀 신경을 써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실적이 지금 뭐 이제 막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올해 지금 1분기, 올해 1월 지금 미국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좀 이제 종목들을 저희가 짚어볼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죠? 우선 첫째로는 이제 미국 테크 기업 중에 이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 기업들을 위주로 자료를 한 개 준비해 봤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주, JP 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항공주나 뭐 여행 관련주들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또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은 먼저 이제 해고 기업들 관련해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정말 사람을 많이 자르고 있어요. 네. 저희도 잘린 건 아니겠죠? 참 열심히 조금 더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겠습니다. 아마존과 메타 등 대형 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인 지금 감원을 나섰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만 18,000명. 이게 10,000명 정도가 한 전체의 3%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좀 많은 직원을 지금 해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특히 저희가 메타는 계속 이제 이익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11,000명을 지금 해고를 했습니다. 또 나머지 기업들 좀 줄줄이 자르고 있잖아요. 어떤 기업들인가요? 또 몇 가지 좀 설명드리면은,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1,090명을 해고했고 1월에는 8,000명을 감원했습니다. 시스코 역시 직원의 5%에 해당하는 4,100명을 감원했고요. 펠로톤은 4,084명, 카바나 4,000명, 트위터 3,700명, 그리고 뒤이어서 스냅 1,280명, 코인베이스는 1,160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직원을 해고를 한다는 건 그냥 뭐 마음에 안 들어서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지금 이익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대내외적인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비용을 줄이는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회계 개정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감소가 된 거죠? 또 판관비 부분이 감소가 그렇죠. 되겠죠. 역시 또 회계사 또 출신이기 때문에 자, 이전 분기 대비해서는 확실히 4분기에 이번에 해고를 많이 단행한 기업들은 판관비는 줄어들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일시적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스냅의 판관비가 이전 분기 대비는 15% 감소로 가장 크게 나타났어요. 그 외에 뭐 시스코라든지 뭐 메타는 8.2, 아마존은 5.8%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대규모 감원 기업 중에 저희는 세일즈포스 그리고 시스코의 영업 마진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비용을 줄이는 건 사실 이제 마진을 늘리겠다,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이 비용을 줄임으로 인해서 판관비를, 특히 이제 직원을 해고함으로 인해서 마진이 증가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저희가 이제 다방면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는 세일즈포스 그리고 시스코가 가장 이 마진 증가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날 거다. 물론 그 많이 자를수록 이 판관비가 확 줄어들면서 비용 감소로 마진이 높게 증가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적자인 애들도 좀 많았어요. 적자인 기업들도.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제외를 하고 이제 안정적인 저희가 종목만 봤을 때는 세일즈포스와 시스코가 조금 최근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1,000명 이상 직원을 자른 테크 기업을 대상으로만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세일즈포스와 시스코는 뭐 주가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제 기술 산업과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저희는 또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세일즈포스와 시스코의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시장 대비 그리고 산업 대비는 조금 안정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금융주를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죠. 모든 이제 실적 시즌의 이제 스타트는 거의 금융주가 끊어내고 있는데, JP모건 체이스하고 골드만삭스가 발표를 했어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4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호실적이 나타났는데, 관련 내용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4분기 호실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순영업수익,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은 매출액이죠. 그리고 주당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 순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으로 나뉘는데요. JP모건의 순이자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9% 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이자 마진도 전년 동기 대비 0.84%포인트 개선됐죠. 그 뒷 배경을 보면은 예대 마진 확대와 그 대출, 카드 수익 성장이 있었습니다. 반면 비이자 이익 부분을 보면은 투자은행 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58%가량 크게 감소하면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주 이익률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를 기록했어요.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올해 1분기에 자사주 매입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일시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재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ROE 제고 효과나 이런 실적 개선세가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그 은행주들은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또 자사주 매입이죠. 네, 자사주 매입 맞습니다. 효과가 이제 EPS 증가, ROE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골드만삭스인데, 또 골드만삭스는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요. 순영업 수익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 뒷 배경을 보면은 비이자 이익의 실적 감소가 주요 원인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약 18%가량 감소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비이자 이익이 전체의 약 81%를 차지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은행에 비해 좀 큰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 주식이나 채권 이런 시장 변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은 M&A 딜이나 언더라이팅 이런 것들이 저조하면서 투자은행 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8% 감소했습니다. 또한 자본이나 이제 주식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 60% 지난 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좀 저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높은 비이자 이익의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이제 핀테크나 이제 다양한 소매 대출 이런 걸 좀 시작했는데, 이런 비즈니스들이 사실 지난 2,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최근 4분기에도 보면은 6.6억 달러 손실이 일어났고, 연간 단위 2022년으로 보면은 16.6억 달러의 손실을 무려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좀 저조하게 나왔어요. 4.8%, 시장 예상이 8.6%인데 거의 반토막 났죠. 뒷배경으로 보면은 배송 충당금 적립과 그리고 그다음에 비용 약 11%가 증가한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좀 일맥상통한데요. 올해 1월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체 인원의 약 6%에 해당하는 직원 약 3천여 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지 않은 좀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고요. 이런 예상치를 하회한 분기 실적에도 주주환원은 일부 실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긍정적인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익 감소 전망에 따라서 이제 12개월 선의 주당 순이익과 ROE도 이제 하락세가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조한 흐름은 쉽게 반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3분기 어느 정도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직원을 감원을 하면서 다들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데, 또 이게 투자자들이 또 받아들이는 온도차는 조금 있어요. 네. 잘 벌던 기업이 임직원을 감원을 했다 이러면 주가에 조금 긍정적인 반응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안 좋던 기업이 사람을 잘랐다 이러면 또 이제 주가가 좀 수렴거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자, 마지막 종목은 유나이티드 항공인데, 여행 수요가 여전히 좋아요. 지금 겨울에도 좋았고, 저희는 가을에 굉장히 피크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을에 이어서 겨울도 지금 이어지고 있죠. 게다가 지금 1월까지도 굉장히 많은 여행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야외 활동 관련주들이 또 들썩거리기도 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마진 상승으로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은 상회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ROE 상승 추세와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유나이티드 항공의 4분기 EPS는 흑자 전환했고, 매출액도 한 51% 전년 동기 대비 올랐어요. 중요한 점은 영업 마진이 지금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이전 2019년 4분기죠. 그때 대비해서 2.1%포인트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많이 망가졌던 산업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가니까 여행 산업이 망가졌다가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마진이 19 이전보다도 지금 더 좋아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여행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대외적인 요건도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또 조금 하락을 했죠. 지금 미국 교통안전청에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 2022년 12월 일평균 공항 보안 검색대 통과 인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냐 이걸 보면 211만 명 정도가 나오는데 2019년 평균이 226만 명입니다.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회복을 한 거죠. 게다가 유가도 좀 많이 빠졌죠? 네, 맞습니다. WTI 원유 가격은 지난 고점 2022년 6월 대비 약 40%가량 감소하면서 비용 부담을 조금 덜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항공주들은 그 비용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인건비도 있겠지만 이 또 원유 가격도 만만치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외적인 환경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주가의 측면을 보면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의 12개월 선행 ROE는 한 25.4% 수준으로 시장이 21%인데 그것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지난 저점이 2021년 1월인데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반면 12개월 선행 PBR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절대적 수준에서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 장기 이익 성장성 한 2022년에서 2025년 주당 순이익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반영한 주가도 뭐 사우스웨스트라든지 알래스카, 제트블루 항공 이런 경쟁 기업 대비해서 이 유나이티드 항공이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다. 저희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4분기 실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많은 기업들이 또 아직 남아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또 한번 갈아서 모든 걸 좀 쏟아부어서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또 플렉스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